이규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궁합을 여쭤보고자 사연 드립니다. 최근 연하 남자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남자는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요. 집에서는 막내인데 장남 같은 느낌이에요. 과묵한 성격에 대기만성형 같이 뒤늦게 공부를 잘했고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나중에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싶다고 해요. 외모는 큰 머리에 배가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대시에 저도 호감을 가지고 있고 결혼 생각도 있지만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조심스러워서요. 저희 관계 궁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54세 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남자분이 연하의 남성인데 지금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이 좀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합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궁합은 이제 두 분의 사주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사주가 이렇게 같이 공개되는 것을 또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남자 사주만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궁합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궁합을 분석을 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각자의 사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외모도 좋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친절하고 배려심도 있고 여자만 위할 줄 알고 그런 남자가 있다면 어떤 여자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리고 그 반대로 다 한자가 많은 사람이다. 그럼 다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은 다 좋아하고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로 그 사주가 우수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다 궁합이 맞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 안 맞는 소수의 사람만 빼놓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자가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소수의 사람들만 빼놓고는 다 안 맞는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사주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사주 안 좋은 사람이 이제 의뢰를 했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의뢰를 받은 입장에서 저한테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입장에 서갖고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사주가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궁합 볼 때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궁합이라는 것을 이제 볼 때 두 사람 궁합이 잘 맞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궁합이 아무리 잘 맞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하자가 아주 많아요. 뭐 막 도박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저축할 줄도 모르고 여자한테 폭력도 있고 폭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신랑감으로는 아주 꽝이란 말이에요. 그런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궁합 잘 맞는 그런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런 단점이 없어지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궁합이 나하고 잘 맞건 안 맞건 간에 한 사람의 사주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건 맞춰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사주가 안 좋은데 그래도 궁합만 잘 맞는 사람 만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사주대로 꼭 사주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 나는 그 이성운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꼭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내 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성관계에 있어서 특히 더 조심해야겠구나,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 사주 분석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분은 갑진년 신미월 계유일 을묘시에요. 음이 6개고 양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치고는 약간 좀 그 음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나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3개, 화기운이 없고요.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이분 보시면 계유일주고 이 유금이 배우자궁이잖아요. 이것이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54세니까 45세 병자대운 때 이제 이혼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요, 이 사주는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배우자궁이 깨지고요. 그리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이 없어요. 그럼 지장간에 한번 있나 볼까요? 지장간에 보면은 여기에 정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과 정계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재성운이 매우 약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운이라는 것은 동과 여자를 나타내는데, 여자에 해당한다고 할 때 그 재성운을 여자로 봤을 때에는 여자운이 약하다고 봐야죠. 여자운이 약하다는 얘기는 여자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특징이 2개예요. 하나는 배우자궁이 깨지고 하나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이렇게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을 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45세서부터 54세까지 병자대운인데, 이때 자수가 들어가면서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에 이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재혼 상대자로서 이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에는요, 20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20대 남녀가 보는 궁합하고 이렇게 중년에 들어서 보는 궁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 중년의 궁합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대부분이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이혼하셨거나 사별하셨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년에 다시 재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운은 대부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혼했거나 사별했으니까. 이분처럼 배우자궁이 깨진다던가 그 재성운이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자운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보면서 이 사람 배우자궁 깨지네, 재혼 상대자로는 안 좋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깨지고 이런 것은 일단 이혼을 했으니까 그 첫 번째 여자에 다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혼 상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흘러가는 대운을 보셔야 돼요. 대운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가 안 좋은 건, 이제 사주가 배우자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다는 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혼이나 사별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하고 중년의 나이에 만나가지고 앞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대운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남은 대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대운이 그래요. 그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나쁜 사람도 있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요. 대부분 젊었을 때가 좀 좋았다, 그러면 이제 중년 이후에 좀 안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좋으냐, 아니면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으냐, 아니면 처음에 안 좋았다가 나중에 좋으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54세인데 만약에 앞으로 남은 대운이 안 좋다,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좋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대운이 좋았을 때도 이혼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혼하거나 사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운이 좋았을 때도 이 사람이 가정을 지키지 못했는데 앞으로 대운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건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남은 대운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54세니까 내년부터 정축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축대운을 보시면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이 깨지는 화기운이요, 여기에서는 재성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재성운이라는 것은 동가 여자를 나타내는데, 이 동가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깨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분이 그 재혼을 했을 때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1년운을 한번 볼까요? 1년운이 이제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토기운이 월지포하면서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운이 여기에서 용신이라기보다는 기신운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내년 무술년이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죠. 그리고 올해 정유년 같은 경우도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지고요. 그리고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경자년에는 자묘유 삼형살이고, 일단 대운 자체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분을 만나신 지가 오래되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프로포즈를 받고 그러셨는데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한 대여섯 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연하인 경우에는 그 연상인 여자랑 만났다가 금방 실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그 추천해 줄 만한 남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분의 궁합을 봐야 또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월운인데요, 지금 현재 병월이고 정미월, 무신월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분의 운을 봤을 때에는 일단 7월달 정미월하고 12월달 임자월, 이때 정미월 같은 경우는 천간이 정계충이고 12월달 같은 경우는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앞으로 이 여자분하고 관계가 이제 지속되는 데 있어서 다음 달하고 12월달 이때를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은 54세 된 남성이었고요. 이분의 그 재혼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